2024학년도 수능 연구가 끝났죠. 2025년 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수능 영어를 단순히 영어 능력의 어떠한 시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고력 평가입니다. 그게 대학이라는 곳은 단순한 영어 실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하고는 비교하셔야 돼요. 공무원 영어는 종합적 사고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공무원 영어야. 워낙 지원사가 많으니까. 그러나 대학은 걸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필요한 철학에서 필요한 뭐 과학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고력 평가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수죠. 문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종합적 사고거든요. 사고력 평가거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형식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다가 결국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죠. 공무원 영어는 이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어 시험이죠. 예, 문법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따지는 거. 이건 단순한 영어 시험이에요. 공무원 영어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 이러면 안 되죠. 옛날 학력고사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학력고사가 사라졌잖아요. 수능이라는 영어로 바뀌었는데 이 수능 영어가 바로 미국식 영어라 볼 수 있고 학력고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영어 시험이에요. 차원이 높다는 건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분들도 더 어려워요. 학력고사는 거저먹기였죠. 문제 내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수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고민하면서 낼 수밖에 없는 게 사고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종합적 사고력이거든요. 종합한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거 틀렸냐 맞았냐 묻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내는 분들도 굉장히 고심할 것이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문제 출제가 고난이도의 수준을 요구하고요. 단순히 영어를 넘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일부 강사들도 그러는데 해석을 했는데 답이 틀렸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다 하고도 선택지에서 순간 착오를 해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보고 답이 3번이었네 알았을 때 왜 그게 답인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나 선생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순간 봤을 때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답을 보면 아하가 나와야 돼. 아하. 내가 실수했네. 그냥 이런 말이 나와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어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거는 독해가 아니에요. 분석은 독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또 조정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은 지금 빠르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 근본적인 문제. 출제 요원과 싸울 게 아니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답을 보는 순간 아하라고 떠오르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종합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쏠려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했는데 틀렸어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걸 알려줘야겠죠. 바로 영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 문제예요. 결국 영어 문제를 시작해서 사고력 문제까지도 확장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이 문제 갖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2024학년도 수능 영어입니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듣기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의 독해는 한글인가요? 아니면 영어인가요? 여러분들은 독해라는 것을 영어를 한글로 바꾼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바꾼다. 다시 영어라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것을 한글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분석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죠.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이러면 영어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분석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경직돼요. 경직된다는 게 뭔지 알죠? 딱 고정돼요. 고착돼요. 이건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되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하듯이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니까 흐름은 놓치고 이 번역된 부분에서의 어떠한 부분에 필이 딱 꽂히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문제나 그딴 문제에서 왜 이게 이거지? 라고 계속 물음표를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억지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정답을 1번이라고 한다면 뭐 2번도 맞지 않냐, 3번도 맞지 않냐, 4번도 맞지 않냐, 5번도 맞지 않냐라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 딱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것만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대로 영어 독해라는 것은 영어를 최대한 100%는 아니겠지만 영어의 세계로 받아들여셔야 해요. 그래야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영어 리스닝이 있어요. 리스닝을 한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뇌가 있어요. 뇌는 한국어로 세팅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분명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봐요. 이걸 볼 때 한국어로 세팅을 되어 있는 뇌가, 이 뇌가 언어의 뇌가 과연 영어의 세팅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어로 받아들일까요? 한국어로 억지로 끌어오겠죠. 이게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분석이라는 걸 가져오게 되고 분석을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이 영어의 세계가 한국의 세계로 억지로 끌어오는 관계가 되다 보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머리에. 참 어려운 말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면 그만큼 사고가 경직돼요. 경직되면 들리지 않고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은 되는데 답이 이건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경직돼서.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노래 중에 쉬즈밥이라는 노래가 있다. 시밥. 그러면 한번 이것을 내가 신밥이라고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밥으로 들려요. 쉬즈밥인데 신밥, 마이밥, 막 이렇게 내 밥, 네 밥 이러면서 밥으로만 들려요. 먹는 밥으로만. 한국어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거를 억지로 끄집어내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분석해 가면서 선생님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나서도 답이 예를 들어서 말이 길어지는데 1번인데 2번이 답이었어. 2번을 찍었어. 왜 이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해석하는 거야. 읽고 또 읽고 앞뒤 문장의 문맥이 어떤 건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는 거죠? 아하가 안 나왔잖아요. 아하가 나와야 돼요. 이거였지 문맥이. 자, 전체적인 사고라고 했지 지엽적인 사고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고예요. 그 전체적인 사고는 아주 유쾌하게 독해를 할 때, 경쾌하게 독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논리성에 갇혀서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은 아하가 나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영어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우길 게 아니라.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Over the last decade,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uality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in which readers all ages make text mean. 지난 next decade 10년이죠. 지난 10년에 걸쳐서 단어가 좀 어렵나요? 그냥 봅시다. 그냥 지난 10년에 걸쳐서 attention, 관심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책을 읽지? 책을 읽는 거 배우지? 근데 그것이 foreground, fore가 앞에, ground가 땅이니까 전면에 내섰다는 거야. 앞에 땅, 눈에 보이는 전경.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지에 대한 관심이 그 전면에 내세운 건 textuality. 텍스트가 뭔지 아시죠? 문자 그 자체. 그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서로 관련된 방식의 그 방식으로 모든 나이의 리더들이 문자를 뜻을 갖게 만드는 그것에만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지난 10년에 걸쳐서 그 관심이 주어졌던 어떻게 아이들은 책을 읽을까? 이것이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이 텍스트, 문자의 본질, 문자는 뭔가, 그리고 다른 서로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독자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뜻을 만들어내는, 뜻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호작용.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이해가십니까? 다르면서도 서로 관련된 방식으로 모든 리더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갖게 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서로 관련된 방식으로.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문맥도 좋고요. 하여튼 문자 그 자체, 문자와 그리고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들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reading now applies to greater number representational forms than any time in the past.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nd photographs are all regarded as text. 근데 이렇게 텍스트의 어떤 성격, 텍스트성의 그러한 본질만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다른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리더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준다는 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 리딩이라는 게 뭐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까? 엄청난 많은 수의 재현되는 형태로서 어느 시대보다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그대로 재현해주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재현해준다는 게 뭐죠? 뒤에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재현해주거나 지도로, 스크린으로, 디자인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이런 거, 포토그래프로 이런 걸로 재현해주는 형태가 리딩이 그쪽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텍스트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림도 들어간다는 거죠.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s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뭐에 덧붙인다는 거예요? 혁신이 가능했던 그림책에서 가능했어요. 새로운 프린팅 프로세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새로운 프린팅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제 혁신이 가능했어요. 그에 덧붙여서 디자인의 특성들이 또한 그러면서 이 덧붙여서 디자인의 features, 특징들이 다른 종류에서도 이젠 줄을 이루게 되었어요. 시책 또는 정보를 주는 텍스트에서도 이젠 줄을 이루게 된 거예요. 혁신을 덧붙여서. thus 따라서 reading becomes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djunct. 따라서 리딩이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되고 있어요. 됐죠? 과거에 아이들의 관심이 포커스를 어디에 뒀죠? 프린트된 텍스트에만 뒀는데 스케치나 픽처들이 어떤 부속물로서 밑에 부속물 나왔죠. 그 어떤 부수적인 걸로서 스케치나 그림이나 어떤 그림들이 픽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텍스트에 이제 포인트를 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보다도 이제 더 복잡한 시대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Children now learn from the picture book. Their words and illustration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은 그림책으로부터 단어와 사파가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향상시키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리딩은 단순하게 뭐가 아닌 거죠? 문자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이거거든요. 문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문맥상 나와요. 심지어 in the easiest text, what each sentence says
is often not what it means.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도 문장이 말하는 게,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말하는 게 문장의 센턴스에 있는 텍스트가, 그죠? 텍스트가 말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진짜 사실 그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결국 뭐죠?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습득, knowledge acquisition. 아니죠? 단어를 인지하는 거죠. 단어 인지만은 아니다. imaginative play,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주관적인 해석, 이미지 매핑. 이미지 매핑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로 가면 B로 가고 뭐 이렇게 지도 만들듯이 이렇게 이미지를 지도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냥 싹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전에는 어떤 거예요? 다 텍스트에만 이렇게 텍스트에만 foreground, 전방에 있는 땅이란 말은 전경이잖아요. 전경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앞에 있는 게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군요. 그럼 관심은 어디 결국 중요시 여기는 거죠. 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까? 텍스트나 그런 어떠한 서로 관계된 방식, 문자가 서로 관계되는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에만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해요? 그게 아니라 representational form, 뭔가를 재현해주는, 그대로 재현해주는 형태로 적용이 됐죠. 뭐 사진, 지도,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것들, 그 이런 것도 결국엔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혁신이 이루어졌죠. 가능했어. 그림책에서 가능했죠. 새로운 프로세싱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에 덧붙여 디자인의 어떤 특징들도 또한 시에서도 나오고 정보를 주는 텍스트에서도 이제는 주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리딩이라는 건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리딩은 단순하게 글자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의 관심이 주로 이제 프린트된 텍스트에 맞춰서 있었죠. 스케치가 있고 픽처가 분명 부속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그림책으로부터 단어와 사파가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리딩은 뭐예요? 단순히 텍스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는 개념의 단어를 인지하는 것만 아니다. 쉬운 텍스트도 텍스트가 말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떠오르면 여러분 이제 성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만, 내가 보기 이게 1번이었는데 나는 왜 2번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안 가느냐? 이제 억지로 맞춰볼게요. 지금부터 억지입니다. 억지로 맞춰볼게요. 이 문장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2번 쉽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할게요. 아이들이 지금 그림책으로 배운다고 했고요. 단어, 사파가 서로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충하고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리딩은 이렇게 지식의 습득만은 아닌 거예요. 응? 지식의 습득만은 아닌 거예요. 이 글과 이 사파가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럼 리딩은 그 뭐예요? 지식의 습득이 아닌 거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면서 심지어 문장이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게 뭐지? 서로 도움을 준다. 리딩은 단순한 주관적 해석이 아니다. 그렇지, 맞아. 4번도 되는데 왜? 단어와 사파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문장이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지. 응? 단어와 사진. 이거네. 마음대로 제가 이제 소리 한번 질러봤어요.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맥락의 숲을 보시고 숲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엑기스라고 하죠. 이 엑기스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는 2025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어 시험은 영어 능력 시험이 넘어서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고리 평가라는 거. 사고리 평가란 뭐죠?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서 아하라는 숲을 보는 형식의
독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단순적인 지식을 넣는 형식으로 영어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